안녕하십니까. 힘, 바람, 벽이 있어. 시작하겠습니다. 힘, 바람, 벽이 있어. 또 뭐가 생각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 바람, 벽이 있어서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생각돼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힘, 바람, 벽에 있어서 이 말에서 뭘 얘기할까? 나는 힘, 바람, 벽에 있어서 운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흰 바람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이 흰 바람벽에 비치는 화면을 보고 나는 운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운명을 수용한 것에서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나는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 운명을 수용하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벽이 아까 뭐랬냐면 화면을 비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뭐니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자아 성찰에 뭐가 돼요? 매개물이 돼요. 바람벽은 자아 성찰에 매개물이 돼요. 엄마? 왜 하필이면 흰 바람벽일까? 왜 하필이면 흰 바람벽일까? 아니 내가 좋아하는 빨간 것도 있고 쟤 빨간색 좋아한다? 제가 하고 싶은 거지. 얘기했잖아 주식은 빨간색이라고. 나 빨간 것만 입고 다녀. 그래서 흰 빨간 게 아니라 파란 게 아니라 왜 흰일까? 깨끗하니까. 얘들아 바람벽에 까매봐봐. 안 보인다니까. 이게 영상을 비춰야 되거든. 보통 우리 스크린 하얀색이잖아. 영화 보러 갔는데 스크린이 까만색이야. 누가 나오나요? 라디오인가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흰 바람벽이 뭐니? 비추기 좋은 거지. 그래서 흰이라는 색깔 자체가 뭐니? 이게 영상이 비춘다는 걸 감안을 시킨 거예요. 영상을 비추니까 흰 바람벽이 있어. 나는 내 운명을 수용하고 자아를 성찰하며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됐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림을 볼까요? 이게 영화 스크린이에요. 영화 스크린이야.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영화 스크린을 이렇게 4개로 나눈 이유는 바로 기, 승, 전, 결의 구조를 이루는 거죠. 기, 승, 전, 결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먼저 기는 어떻게 시에서 이게 정말 많이 나요. 절망, 좌절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죠. 나는 쓸쓸해요. 그 옛날 내 과거의 쓸쓸함, 그리고 가난함, 그리고 외로움, 쓸쓸하고 가난하고 외로웠던 나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해요. 처음 비추는 영상은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추는 영상에서는 머리가 막 가슴 아픕니다. 이게 주름살 들어갔어요. 이거는 물을 씻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가 있어요. 플러스 어머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밥상에 어떤 남자가 있고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기도 있어요. 애기를 발밑에 두니까 좀 이상하네. 정인이 엄마인가 봐요. 자, 이렇게 애기를 발밑에 두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 뭔 말이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정을 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딴 사람과 가정을 꾸린 거야. 근데 시를 보면 그런 느낌도 있어요. 차라리 잘 됐다라는 느낌도 있을 거야. 왜? 나는 좁은 방에서 이걸 보고 있고 여기는 그래도 지붕 있는 고즈넉한 집에서 맛있는 걸 먹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아이도 하나 생겨 있으니까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니. 그러니까 나한테 왔으면 고생했을 텐데 나름 그래도 왜 정말 사랑하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리움의 정서를 승에서 느낍니다. 이게 영상이에요. 이까지가 영상이야.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쭉 보면서 쓸쓸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것들에 대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다 나쁜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보는 나의 기억. 그런데 이제 전결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요? 글자가. 글자들이 나오는데 이 글자들을 통해서 나는 뭐니?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들이 뭐니?
운명 지어졌다. 그래서 내가 운명을 뭐 하는 거야? 운명을 수용하는 거야. 글자들이 이렇게 쭉 화면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스크린에 바람벽이 쭉 지나가는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처럼 내게 주어졌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리고 그 운명은 귀하고 또 아주 고결한 것들은 다 가난하게 살게끔 만들어졌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자, 이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주먹 다시니까.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머리 의지야. 껍데기랑 가라. 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성령이 대가리 깎아. 종을 그만 풀러 마셔. 그만 쳐먹어. 이런 것들은 다 의지야. 그래서 나는 뭘 하겠다?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한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첫 번째는 고결한 대상을 얘기해요. 네모가 적네. 고결한 대상을 얘기해.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본받아야 할 의지적 임무를 얘기해. 이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다 힘들게 살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부정적인 현실들 다 극복한 의지적인 인물들도 많다. 다 시인들이다. 왜 시인들을 이렇게 의지적 인물로 설정을 했을까? 내가 시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흰 바람벽은 지금 나와 있는 흰 바람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요. 또 성찰의 매개물이 되고요. 여러 역할들을 하죠.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성찰을 매개하고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죠. 영상이 비춰지고 이 바람벽이 이런 역할을 하니까 거기서 이 바람벽에서 나는 머리 운명을 수행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다. 이 단순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볼게요.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 얘기했죠. 얘는 지고 있는 데고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함 세 가지 나오죠. 쓸쓸함, 가난, 외로움입니다. 쓸쓸한 동그라미 세 번에 되겠다. 세모 쓸쓸함, 겁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척의 전등 자 반짝이가 아니라 15척이니까 싼 거죠. 세모 가난이죠. 15척 전등 이 지치온 불빛을 메어던지고 백은 다 낡은 무명 셔츠도 세모죠. 가난한 거죠.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 따뜻한 감주는 동그라미죠. 한 잔 먹고 싶다는 생각에 내 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여기까지가 뭐니?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까지가 그럼 뭐가 돼? 기가 되겠죠. 잘라볼까요? 기. 거기까지가 기겠죠. 자 그리고 시적 전환 반전할 때 나오는 게 그러나 그런데라고 했죠. 그런데부터 뭐니? 승입니다. 이제 그림의 대상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또 어디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동그라미 늙은 어머니 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물에 손을 담그고 무, 배추를 이렇게 씻고 있다. 씻고 있죠? 그림의 대상 어머니.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또 그림이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디 먼 앞에 조용한 개포가에 나저막한 집이잖아. 얘는 집이잖아. 나는 방 집에서 그의 지압이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 평화로운 모습이죠.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뭐니? 승이겠죠. 이제 3단계. 그런 대로 시작하니까 바뀌죠. 전, 기, 승, 전입니다. 한시하고 똑같죠. 그런데 또 이지막하여 어느 사이인가 가까울 때 어느 사이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이제는 뭐니? 아까는 영상이었는데 이제 뭐니? 글자들이죠. 영상은 세 번째만 글자는 좋은 거죠. 동그라미 이런 글자들이 지나가니까 무슨 글자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미주십니다.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난다.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어. 운명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하고 쓸쓸하겠죠. 쓸쓸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까지가 뭐니? 운명을 수행하는 것까지겠죠. 이제는
반전이 뭐냐? 그리고죠. 아까는 그런데 이제는 결론할 때는 그리고 왜 그리고일까? 다 똑같은 글자들이 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라는 듯이 울력한 듯이 꾹 누르듯이 눈질을 하면서 주먹질하죠. 주먹질을 하면서 이런 글자들이 살아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낼 적에 세상 만들 때 그가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밑줄 외롭고 높고 쓸쓸해. 아까 외롭고 높고 쓸쓸하다라고 했죠. 내가 태어나도록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태어나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높고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한 것 다음 보니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늘이 그렇게 만든 거라는 거지. 다시 하늘이 세상을 낼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든 거야?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 내가 지금 외롭고 가난하고 높고 쓸쓸하잖아. 내가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높은 거 하늘이 난 귀해서 이렇게 놔줬나 보다. 나를 귀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놔뒀나 보다. 그런가 정말? 그러고 보니까 얘들도 그렇지. 볼까? 초생달도요, 바우지꽃도요, 짝새도요, 당나귀도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다 외롭고 쓸쓸한 존재들이에요. 초생달은 얘들아 보름달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하니? 바우지꽃, 짝새 이런 것들 다 어리버리한 거야. 당나귀 말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높고 쓸쓸한 거야. 그 이것들을 고결하게 만든 게 신의 뜻이라니. 세상이 대한 뜻이라니. 고결한 대상은 다 외롭고 높고 쓸쓸하지? 또 있어요. 시인 들어볼까? 프란시스 샘도, 도연명도, 라녀 마리아 리케도 다 뭐니?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이 시를 너희들한테 꼭 읽어주고 시를 낭송을 해주고 싶은 이유가 나도 그랬거든. 선생님은 되게 솔직히 얘기하면 엄청 어렵게 컸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 거저도니까, 섬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자 때문에 죽으려고도 했었고 춘탄한 삶은 아니었는데 이 시와 똑같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 나중에 크게 쓰려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 고난이 또 심하고 역경이 막 크면 클수록 얼마나 더 크게 쓰려고 이러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붙었던 적이 많아. 그리고 지금 50일 본다 보니 그랬던 그 고난들이 발판이 되고 진짜 나의 자양분이 돼서 너희들한테 가르칠 때 너무 막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고난이 없고 아까 산불이 없었으면 간격을 몰랐듯이 내가 이런 그런 고난들이 없었으면 즉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가난하지 않았으면 내 스스로가 높고 귀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귀한 것들을 이렇게 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너희들을 만날 수도 없었겠지. 똑같이 살다 보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수험생활 하다 보면 막 답답하고 쓸쓸하고 힘들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도대체 헌들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쓰려고 이렇게 고난을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별로 너 쓸 거 없는데 뭐 이런 소리가 들으니까 좀 크게 좀 쓰이게 좀 해주세요. 힘들수록 나를 더 크게 쓰려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진짜 나중에 큰 사람 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힘 바람막이라는 스킬을 보면서 큰일 났네. 나 어떡하지? 나도 2, 3천 내고 싶은데 라고 한 사람은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백석만 있는 게 아니야. 백석 누군지 알지? 잘생겼어. 거의 김수현급이야. 찾아보면 머리도 그 당시에 약간 스포츠형 머리인데다가 수트빨 장난 아니에요. 쌤 따랐어요? 이 사람이 있는 게 또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김광균. 나 요새 무슨 균 당하면 무서워 죽겠어요. 김광균, 정세균. 정세균? 그 사람 빨리 국무총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세균이 국무총리니. 자, 볼게요.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먼 기적소리 청하를 스쳐가고 잠드는 아내와 어린 것의 베갯마트 밤늘이 내려 쌓이나.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항시 곤두박질로 생활에 보내. 지나는 돌팔매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생각.
먹고 산다는 거. 너는 언제까지 나를 지금 쫓아오냐? 등불을 켜고 일어난다. 담배를 피워본다. 쓸쓸한 것이 내 오장육부를 씻어내린다까지 잘라. 시인이 잠을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오줌 마려, 오줌 마려 하고 오줌 들어 간 거야. 그리고 오줌 들고 왔는데 여기 집에 여기 엄마, 저기 아내죠. 뭘 웃어? 누구 집이야? 이름부터 뭐잖아요. 무슨 연기? 담배 연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시인이거든. 내가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냐. 옛날부터 요즘도 하긴 그렇지만 예술하는 사람도 돈 잘 못 벌잖아요. 시인 옛날에 돈 못 벌었거든. 시인들이 가장 많이, 문인들이 가장 많이 걸린 병이 뭔지 아냐? 폐병. 얘기 한번 했었죠. 이 폐병 결핵이 돈 있으면 고치는데 돈 없으면 못 고치는 병이. 정지영도 그 아들이 폐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인이야. 나는 이 생활 먹고 산다는 거 이게 내 삶만의 노래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사나 하고 담배 피워버려. 쓸쓸한 것이 오장을 내려 하는데 여기 지금 뭐 봤지? 등불을 켜고 일어났지. 등불. 이게 포인트죠. 등불을 보고 떠올립니다. 아, 그래요. 화자가 떠올린 사람 누구야? 노신입니다. 노신. 늙은 신이 아니에요. 루신입니다. 루신. 중국의 역사자이자 시인이자 문인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노벨상까지 노벨 문학상까지 거론되고. 이 노신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니? 자, 뭐랬죠? 의지. 이 생활의 고단함을 노신이라는 사람과 뭐 하면서 나는 동일시하면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 내 멘토가 되는 거야. 나는 노신처럼 이렇게 살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생활과 고통, 생활의 어떤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얘기한다. 노신이여, 동그라미죠.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 호마로라는 어느 뒷골목에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이 등불이 누구야 그러면? 내게 속삭거리는 거. 등불이 누구야? 노신이죠. 노신이 등불이 돼서 내게 속삭거리는 거야. 뭐라고? 나래 흥거하다 와서마사다 겁나 생활 써라 해마 진짜 나돈 많이 벌폈어야 따라와라 이렇게 했겠죠. 노신이 중국말 하면 못 알아들었을 건데 얘가 중국어를 전공했나봐요. 그래서는 여기 하나의 상키만 살라면 하나 구세계 사람 인생 하나 있으려야 이러니까 시에 북하어치 뭐 이러면서 둘이서 등불이 얘기하고 나는 의지를 다지고 너가 막 힘들 때 막 아저씨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이러는데 저쪽 머리 저 등불이 이렇게 막 비치는데 등불이 다가와요. 등불이 다가와서 내게 속삭여요. 알고 봤더니 등불이 담임쌤인데 대머리야. 번쩍 넌 뒤졌어. 넌 죽었어. 내게 속삭인다. 넌 뒤졌어. 도망가야지. 다음 작품입니다. 별표. 아주 가슴 아픈 소설입니다. 혹시 이거 알고 있니? 아는 사람? 네, 한 번만 하시네요. 자, 비 오는 날이면 어디? 다리봉도 에 가야 합니다. 제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목. 비 오는 날에 가야 돼요. 맑고 화창한 날. 오늘 되게 날씨 맑았죠? 맑고 화창한 날은 못 가요. 어디 가야 돼? 가리봉동 가야 돼. 가리봉동 어디지 모르죠?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가야 해. 꼭 가야만 해. 가야 해. 가리봉동 가야 해. 비 오는 날 가야 해. 하면서 우는 노래죠. 비 오는 날은 이 사람이 도시 노동자인 거예요.
왜? 비 안 오는 날은 일해야 되니까. 비 오는 날이라는 얘기는 뭐니? 휴식이죠. 휴일, 그 사람은. 휴일, 쉬는 날 가야 되는 슬픔. 가리봉동은 어디냐? 1980년대 공장 밀집지, 공장지. 그 구로구 아니야? 서울의 구로구. 구로구 잘 모르나? 거기 보면 옛날부터 우리 저 대화동 알아? 대화동? 또 대전에? 거기도 공장 되게 많죠. 그런 공장 밀집 단지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좀 싸게 임대료도 주라는데 1980도 공장 그러니까 이게 뭐니? 시대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얘기가 이게 되게 슬프죠. 왜? 얘네가 지금 생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 노동자가 공장 지대를 가야 한다고? 그럼 일하러 가나? 아니에요. 일하러 가면 고맙긴 하지. 일한 거를 떼었어요. 누구한테? 소유공장 사장한테. 이 소유공장 사장이 이 주인공 임씨가 연탄 장사라고 배달하는데 뭐 매년 연탄 배달을 했는데 80만 원이나 지금으로 한 800만 원 될 거야. 10배 되니까.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떼먹고 뭐 공장 망했다고 해놓고 도망을 갔어. 야반 동출을 했어. 그리고 가리봉동으로 가서는 거기서 더 큰 공장을 지은 거야. 난 그 공장 부도났다 해놓고. 그래서 그 소유통 공장 사장이 가리봉동에 사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받으러 가야 돼요. 떼인 돈을 받으러. 그러니까 이 떼인 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더 슬픈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어떤 개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자본주의의 모순적 구조까지 더 확대되는, 아까 확대되듯이 확대되는 게 바로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 기초적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이 하나만의 소설이 아니에요. 바로 원미동 사람들이 많은 연작 소설의 일부예요.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원작 소설 양 기자가 쓴 여기는 몇 편이냐? 11편이 있어요. 당시 1980년대 90년대 얘들아 이 연작 소설이 되게 유행했거든. 혹시 알고 있니? 넌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런 것들 이 다 이때 1980년대 90년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문열의 영웅시대 1, 2, 3 변경은 1, 2, 3, 4, 5, 6까지 나오고 지금 대학 1학기 읽었거든. 밤새 읽었어요. 밤새. 내가 책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재밌었어요. 자, 연작소 11편에 첫 편에 나오는 게 제 1편에 나오는 게 뭐냐?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 자, 볼게요, 얘들아. 원미동 사람들의 제 1편 이야기가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인데, 봐봐. 묘하게. 이게 무슨 문자니? 뭘 원자죠? 이게 무슨 밑자니? 아름다운 밑자. 동은 동이니까. 멀고도 아름다운 동. 즉, 원미동을 풀어 쓰는 거예요. 멀고도 아름답다라는 의미는 뭘까? 이게 아까 도시 비민 이야기였잖아. 떼인 사람 이야기고. 생계에 얽힌 사람이었잖아. 이분들, 이런 사람들 다 주변부에 있지 않죠. 중심부에 있지 않죠. 주변에서 소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 소외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임시도 마찬가지로 성직하고 정직한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소박함, 화려하지 않고 이런 소박한 삶, 진실된 삶이 뭐니? 아름답다라는 거죠. 얘들아, 기부를 누가 많이 하는 줄 아냐? 우리는 흔히 부자들 뭐 몇억, 몇백억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인의 기부가 훨씬 많아요, 사실은. 한 사람이 100억을 딱 냈어. 그런데 뭐 사랑의 온도 이런 거 보면 100억 갖고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가잖아. 그런 거 개미들의 기부가 줄을 이뤄서 그래요. 알려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의 1,000원, 2,000원, 100원, 200원 이 모여서 100억, 200억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이끌어내는 거죠. 엊그저께 한인사회에서 그 총격을 어떤 놈이 그 유정차를 총을 쏴서 한국 여성이 4명이 죽었거든요. 그 중에 한 아줌마의 아들 둘이가 하나는 미성년자고 그 둘이가 완전히 어렵게 살게 된 거야.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좌를 개설했어요. 그 아들 둘이가. 그래서 한 2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모금 예상했는데 어제부로 30억이 넘었다니까.
어쨌든 익명의 기부자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특히 뉴스를 보면 그 미국 쪽 사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얘기했지만 미국은 우리 돈의 2배, 10배 정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1,000원 내면 거기서 10,000원 내는 것처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많은 돈이 모였는데 실상은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잘 도와줘요. 그 마음을 아니까. 100억씩, 200억씩 내는 사람들은 카메라 마사지입니다. 자기가 그만큼 낸다라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내는 거야. 뭐 1조씩 가진 사람은 1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물론 그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을 훼손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기부의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그 마음을 아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원미동 사람들의 1편에 멀고도 아름다운 동네가 있다면 제 6편에 바로 이 소설 가리봉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제가 이쪽으로 바꿔주실까요? 네. 자, 별표하고요. 가리봉동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 20만 원, 18만 원, 18원이래. 18만 원, 10만 원. 이 부분도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김 선생님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이 이렇게 각색을 해봤어요. 20만 원, 18만 원, 7만 원.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우와, 너는 파는 거 얘기했구나. 너는 뭐 돈을 받을 거 생각했구나. 그치? 너 세면도 떠올랐죠? 나 20만 원. 할아버지, 10만 원이네? 아마, 라! 하고 10만 원만 하기로 가져. 그럼 그 생각했죠? 할아버지 입장 생각해보자. 가만있어. 예언이한테 20만 원 줘야 돼? 근데 예언이 엄마가 오시다. 아유, 아버님, 그냥 이렇게 18만 원만 주면 돼요. 정말? 2만 원 깎아도 돼? 그럼 2만 원 뺀다. 이렇게 했을 때 아빠가 왔어요. 야! 학생이 7만 원 받아! 아버지, 주세요! 7만 원 받아! 그리고 아빠가 여기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 다르죠? 근데 이게 뭐니? 뭐였죠? 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주는 사람 입장이에요. 주는 사람 누구? 임신한다. 그와 아내. 그하고 아내가 와우, 브라보, 우호, 로또 막 이런 거죠. 자,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가장 주요 인물은 관찰자 그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갈등도 하고 또 술도 마시면서 화해도 하는 사람은 바로 임신입니다. 그는요 살짝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 따져요. 네가 이랬으면 내가 차려줬으면 너도 차려줘. 잘 따져. 그래서 좀 소심해요. 소심의 반대말이 뭐야? 대범이죠. 야, 그거 내가 낼게. 야, 그거 얼마나? 야, 낼게. 이런 사람들은 집을 못 사요. 근데 얘는 이성적이고 소심해서 얘는 집이 있어요. 중산층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집이 또 오래돼서 수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욕실 쪽에 욕실 바닥에 뭐가 좀 생겼어. 수리해야 될 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 임시. 이 임시는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냐? 원래 본업은 연탄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욕실 바닥 청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게 그럼 바로 밑에다가 자 여기 밑에 이제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그리고 여기 약간 나쁜 새끼 만들어야 되는 스웨터 사장 그리고 요 밑에다가 이제 쭉 그립니다. 이게 그라는 사람이 그 심리 흐름이에요. 자, 처음부터 뭐가 딱 나오냐? 이 사람이 뭐 하러 왔다고? 욕실 바닥 청소하러 왔어요. 뭐니? 의심이 가죠. 슬슬 의심이 가요. 왜 의심이 가냐? 이게 비전문가잖아요.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는요 아주 중요한 숙제 요소입니다. 꼭 알아줘야 돼요. 의심이 가요. 그리고 점점 경계를 하게 되고요. 불안해요. 의심이 이렇게 된다면
왜 불안하냐? 자, 여기서 욕실 바닥 청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옥상까지 해줘요. 옥상까지 하니까 잠깐만, 너무 많이 욕실하고 바닥하고 하면은 원래 견적서가 20만 원이었거든. 욕실 바닥 할 때 20만 원만 된다 그랬거든. 근데 뭐까지 해? 옥상까지 해줬단 말이야. 플러스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하고 뭐니 비용을 과다 청구할까봐 스스로 불안해지는 거야. 처음에 의심했다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정직하고 성실한, 정직과 성실한 입장이 나옵니다. 뭐냐? 원래 바닥 청소가 20만 원이었죠? 근데 옥상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는 거야. 다 욕실하고 바닥하고 다 해서, 욕실 바닥하고 천장하고 다, 옥상하고 다 해서 술을 이렇게 한잔 하는데 20만 원이 원래 욕실 바닥에 대한 견적서거든. 그래서 20만 원 준비해야 되잖아. 그런데 2만 원 빼요. 누가? 이 아줌마가. 그래, 아내가. 되게 현실적이죠? 아유, 나도 봐요. 그러니까 빨개. 이렇게. 아까 우리 코다리 먹었는데, 집사람하고 코다리 먹었는데, 좀 많이 먹었거든. 우리 많이 먹거든요. 또 병원에 가니까 좀 가기 싫어하는데 좀 그래서 힘 좀 내라고 했는데, 음료수를 우리가 시켰거든, 더워서. 그걸 우리가 서비스 받았어요. 계산해 주세요. 음료수 서비스죠? 그랬더니, 예? 음료수 서비스나요? 네. 하면서 음료수 서비스 했어요. 잘했지? 잘못했어. 음료수 값만 계산하고, 코다리 서비스죠? 그렇게. 선생님 왜 술자리에서도 조대현 총무 이렇게 술 먹잖아? 그러면 아줌마가 막 갖고 오잖아. 주인이 막 갖고 오잖아. 그러면 이거 서비스죠? 아니에요. 몇 번 하잖아. 나중에 계산할 때 지도 헷갈려요. 서비스인가? 많이 시켰잖아. 그럼 서비스가 서비스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얼마나 현실적인 주부야. 그래서 원래 견적 20만 원인데 욕실 공사가 2만 원 싹 뺐어. 10만 원 딱 갖고 온 거야. 두근두근. 나는 그 20만 원 주지. 아내는 18만 원. 그러니까 이 정도 받아야 돼. 하는데 임씨가 술 한잔 먹고 하더니 7만 원! 우리 5명이서 여기 동방면주 가서 막 짜장면에 탕수육에 팔보채에 양장피 다 먹었어. 짜장면 시키러 오지 않았어요? 예, 짜장면 시키러 왔어요. 근데 요리도 맛있어서 다 시켰어요. 맛있었구나. 기분 좋네요. 요리는 서비스입니다. 하나, 둘, 셋. 짜장면 8,000원씩해서 5, 8, 44만 원입니다. 40만 원치 먹었는데. 잠깐만, 4만 원도 많은데. 성경에 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얼마나 놀랬겠니? 이 사람이 7만 원을 내는 거야. 정직하죠. 사실 이런 가게가 정직하게 하는 가게가 훨씬 잘 된다. 요즘 사람들은 감동에 메말라 있는 시대라 어느 식당에서 감동 주잖아. 중국산 김치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막 자기가 담그는 뭐 보여주잖아. 김치 담그는 거. 그럼 나는 김치만 맛있어도 그 식당 가겠다. 오늘 코다리 집에서 김치는 안 먹었어요. 중국산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 먹었어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여기서부터 7만 원! 와! 감사하죠. 그래서 보니 이게 아내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의심과 불안과 경계를 가지다가 화이 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부끄러운 거예요. 거기 보면 부끄럽단 말이야. 반성과 부끄러움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리고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나중에 집에서 먹다가 맥주 먹으러 2차를 가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사람 더 올려서 먹다가 급히 이 사람이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봉동에. 왜 가야 되냐 그랬더니 떼인 돈 받으러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어디 살아요? 지하방. 지하실방에 살고 얘는 지하실방에 살고. 그랬을까? 이 사람은 지하실방에 살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지하실방에 살고. 이 사람은 반대였죠. 어디 사냐고? 맨션에 살고. 맨션 아파트. 이 사람은 맨션 아파트 살고. 이런 또 반대되는. 이게 부유층이죠. 부유층. 이게 부유층이고 얘는 뭐니? 지하 빈민층.
그러니까 지금 봐봐. 임시 빈민층, 도시 빈민, 얘 중산층, 얘는 부유층. 그런데 승부는 항상 부유층의 몫이죠. 그렇죠. 아마 지금 이게 1980년대라면 지금은 더 벌어졌으면 더 벌어졌겠죠. 그래, 너 공부해야 되는 게, 이 나쁜 놈이 나쁜 놈이지만 공부해서 빨리빨리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얘기도 해요. 노동자 하층민 빈민의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설도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해놓은 비슷하게 이런 게 있죠. 바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니? 쭉 이 가리봉대에 가진다는 집 꼭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전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노래입니다. 벌써 얘들아, 아우! 요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바닥에 붙은 거야. 요 바닥에 붙은 거야. 어우, 이 붙은 행운의 분필을 네가 가져간 거야. 그리고 원래 하나밖에 안 됐던 게 쪼개지면서 이게 두 개가 된 거야. 너희들 1점 받을 게 2점이 되는 거야. 와. 행운의 거야. 자, 무슨 강의? 전문강입니다. 전문강. 강의 아침 강이에요. 전문강 강이에요. 전문강이 뭐를 씻어? 삽을 씻어. 뒤에 또 생각된 거. 전문강에 아무리 삽을 씻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삽은 안 씻겨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는 얘기죠. 점으로 가는 강에 내 인생에 삽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도시 노동자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흐르는 것이 물 풀리겠니? 아니에요. 내 인생도 내 삶도 시간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아지는 거야. 아무리 길을 쓰고 노가다를 해도 삽을 들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통 왜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새벽부터 해요. 그 인부들을 새벽 시장에서 이렇게 데려가거든. 그리고 막 밤 늦게까지 막 자업도 시키고 그렇게 해요. 자, 거기서 죽으라고 삽질을 했어요. 저물어 가는 강에서 내가 삽질을 했어요. 이 도시 노동자인데 삽질을 했어. 이렇게 흙을 털어내죠. 쉽죠? 다 털어냈다고 해서 이게 털어낸 게 아니야. 왜? 안 보일 뿐이야. 흙은 얘들아 흘러가지 않아요. 이게 입장을 먹었기 때문에 그 안이 바닥에 쌓이죠. 바닥에 쌓이는 거예요. 달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색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뜬대. 그래도 나머지 이 아무리 썩은 물이라도 달은 뜨죠. 이거 보면 되게 희망이죠. 그럼 색강바닥 썩은 물이 절망이죠. 썩어가는 나의 절망의 색강바닥에 그래도 희망이 닿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삽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니? 마을로 가거든요. 이 마을은 무슨 마을이니? 먹을 것 없는 빈곤의 마을이죠. 노동자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봐야 자본가한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결국은 고통의 삶을 계속 수레바퀴처럼 톱니바퀴처럼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볼게요. 흐르는 것이 물뿐일까?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 하나가 삽을 씻으면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슬픔은 추상적인 거, 퍼다버린다는 구체적인 거. 동시다 기다리고 밤을 베는 것. 일이 끝나 저으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리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리에 생긴 한 생애가 내 노동자의 생애가 이렇게 저물어서 색강바닥 썩은 물이죠. 세모 절망의 물에 그래도 동그라미 달은 뜨죠.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싣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을 세모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음. 노동자가 모여 사는 곳, 노동자가 생존을 이어가는 것, 거기 먹을 것이 없어요. 왜? 가리봉동에 이렇게 돈 떼먹고 버젓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한 노동자로서의 삶은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대대로 내려가죠. 너 엄마 아빠들이 길을 쓰고 학원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냐? 계층 이동 좀 하라고 합니다. 진짜 아빠 엄마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았던 분들은 나처럼 부유하게 살기를, 중산층 분들은 우리 애가 좀 부유층으로 올라가기를, 하층민에 있었던 분들은 원래 못 보내는데 엄마 아빠가 안 먹을 거, 먹을 거 안 먹고 또 쓸 거 안 쓰면서 모아서 학원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학원에서 2시간 수업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3시간으로 봐요.
왜 나오는 시간 안 치지 집에서? 집으로 가는 시간 또 왜 안 쳐? 수업 준비를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그 2시간 동안 얘들한테 무언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3시간 동안의 그 시간적인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 실제로 너희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직업을 할 때는 스스로가 준비하고 스스로가 다짐하고 또 이까지 오는 시간까지 합친 게